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유익한 한자성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조금 많이 들어보지 않은 경우가 있죠. 대인, 춘풍, 직이추상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인, 춘풍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라 했어요. 대인, 대할 대자, 사람인자. 대한다, 이때 사람인자는 타인이에요. 보통 사람인자만 있을 때는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타인 이렇게 안 써도 인자만 가지고도요. 대인, 대합니다. 타인을 대할 때는 춘풍, 봄바람처럼. 봄바람이 어때요?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게,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지기, 지자는 가질 지자, 유지할 지자, 버틸 지자예요. 자, 기자는 기자만 써놓으면요, 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자자, 스스로 자자를 안 써도 기자만 가지고도 자기라는 뜻이에요. 인자만 가지고도 타인이라는 뜻이라고. 꼭 타자를 안 써도 그건 잘 알아야 돼. 그럼 지기, 자기란 말에 자기를 유지할 때는 이때 지자는 대할 대자를 안 쓰고 대기 이렇게 안 쓰고 지기, 여기서 뭐요? 자기를 유지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할 때 대할 대자를 안 쓰고 유지할 때는, 자신을 유지할 때는 추상, 가을 서리처럼 차갑게 엄격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타인을 대할 때 대인 대할 때는 어떻게? 춘풍처럼, 대인 춘풍, 이렇게 의미를 두고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를 대할 때는 대할 대자 안 쓰고 유지할 지자, 가질 지자, 지기, 자기를 대할 때는 뭐처럼? 추상처럼, 가을 서리처럼. 가을 서리 굉장히 차요. 그렇게 차게 엄격하게 대하라 말이지. 자기한테는 엄격하게, 타인한테는 춘풍처럼,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한테는 어떻게? 가을서리 추상처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야 되고, 또 인격 수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에 힘쓰고, 타인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관용을 베풀어라 말이에요. 타인한테 대할 때 춘풍처럼 한다면 관용을 베풀어라. 따뜻한 시선을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다. 관용을 베풀어라 말이고, 자기 자신한테는 추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엄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을서리처럼 하는데 어떻게? 인격 수양을 해라고. 인격 수양.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듯이 자신한테 그렇게 하라고.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용서 잘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용서 잘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용서할 마음을 타인한테 하고, 타인한테 비판하고 책망할 마음을 자기 자신한테 하고, 반대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정리하면 자기 자신한테 인격 수양해라. 엄격하게 해라. 가을서리처럼, 추상처럼. 그리고 인격 수양하고 추상처럼 하고, 남 비판하듯이 자기를 비판해라. 그 남한테는 거꾸로 춘풍처럼 하고, 관용을 베풀고, 자기를 용서하듯이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은 용서해야 돼. 배려해줘야 돼. 춘풍처럼 해야 돼. 자기는 추상처럼 엄격하게 하면서 인격 수양해야 되고, 어떻게? 남 비판하듯이 남 비판하지 말고 자기 비판하라고. 자기 책망하라고. 정리됐죠? 자, 이제 다 간단히 끝났죠? 이렇게 끝내놓고 한자 들어갑니다. 대자, 대자가 우리가 흔히 기다릴 대자라고 배웠잖아요. 두 사람이 이 절사자죠? 절사자, 흙을 마디촌자, 마디마디, 흙을 마디마디 쪼개서 절을 지어. 절사. 그 절에서 두 사람이 기다려. 누구를 기다려? 주지 스님이 오는 걸 기다려. 스님이 오는 걸 기다려. 기다릴 때 대기한다. 대합실. 근데 대자. 그때는 기다릴 대자고. 그리고 스님이 오는 걸 대할 대자. 그래서 소홀히 대한 걸 홀대. 그다음 접대. 그렇게 할 때 뭐 어떻게 대한다 할 때 대할 대자도 되고, 기다릴 대자도 된다. 기다릴 대만 아니고 그냥 누굴 대한다 할 때도 됩니다. 소홀히 대한 걸 뭐라 그래요? 홀대. 대접하면서 대한 걸 뭐라 그래? 접대. 접대 대신에 대접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바꿔도. 자, 대자 했고, 인자 타인입니다. 춘자 범춘자. 이건 해가 떴습니다. 그때 딱 새싹이 돋아나는 모양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가 뜨니까 그 봄이잖아요. 봄춘. 풍자 바람 풍자. 재밌게 말해요. 재밌게. 자, 큰 새입니다. 큰 새. 이게 새 봉자잖아요. 봉황할 때 봉자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커. 날개가 1등이야.
날개가 1등인 새. 날개가 1등인 새. 봉황이다. 봉황 봉자야. 외워지잖아요. 자, 이렇게 재밌게 합니다. 자, 날개가 1등인 새. 봉황이나 벌레나 벌레충자 벌레나 다 날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바람이 있어야 되잖아. 바람풍. 재밌게 외워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람풍자를 외워주기 위해서 제가 말을 만들었다고. 바람풍 바로 외워지잖아요. 봉황이나 벌레나 바람이 있어야 돼. 바람풍. 재밌게 외우려고 했어요. 제자 원리 생략했습니다. 더 쉬우니까. 자, 이게 절사죠? 흙을 마디마디 나눠서 절 지었어. 절사.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사람 인자 두 개, 두인이 있으면은 기다릴 대자, 대할 대자인데 손수가 있네. 손으로 절에 있는 귀한 물건을 가져버려. 가질지. 그러면 안 되죠? 가질지자. 그다음 유지한다. 유지할 지자. 그죠? 외워지죠? 기자 자기를 나타내고. 요거 뭐요? 벼화. 자, 이거 뭐야? 벼이삭.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벼죠? 벼화자. 그다음 벼가 불화. 불타듯한 계절. 가을이다. 가을추. 가을에 먹으면 맛있는 물고기는 미꾸라지 추. 추워. 미꾸라지를 말하죠. 자, 가을추 외워졌죠? 가을추. 그럼 가을추가 있어. 이렇게 벼가 불타듯하는 가을추. 가을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 마음이, 남자의 마음이 근심수. 수심이 가득하다. 가을의 마음, 가을에 생기는 마음. 근심수입니다. 마음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근심할 초예요. 근심할 초. 근심수, 근심할 초. 5천자 넘어가. 이건 이해했죠? 그럼 가을추 나오면서 거기까지 끝내줘야지. 미꾸라지 추까지. 미꾸라지 추자. 가을에 먹으면 실제로 미꾸라지가 맛있대요. 실제로. 재밌게 말을 설명한 거지만 실제로. 근데 뭐 봄에 먹은다고 달라지나? 근데 가을에 먹으면 맛있대요. 실제로. 내가 물어봤어. 자, 이게 나무목이잖아요. 요거 여러분 잘 알지만 요거 재밌어요. 나무목과 눈목이 있는데요. 부수가, 여기 부수자가 뭘까요? 부수나 부수자나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부수라는 말이 뭐예요? 한자를 이루고 있는 세부적인 이런 글자들이 나눌 부자, 나누어져 있다 해서 부예요, 부. 그 중에 뜻을 나타내는 걸 머리수자 써서 부수라 그래.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한자를 이루고 있는 세부 글자, 구성 글자 중에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그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그 나눠져 있는 부의 우두머리, 머리라 그래가지고 부수라 그래. 그러니까 한자 속에서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부수예요. 또는 부수자. 무조건 외우면 안 돼. 뜻을 나타내는 글자 찾는 게 부수자 찾는 거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부수, 이 한자의 부수가 뭘까? 뭔 의미도 모르고 막 찾아. 시험만 보는 거야. 희한한 공부법입니다. 자,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게 부수 또는 부수자예요. 여기서 부수가 뭘까요? 이게 서로상, 볼상, 모양상, 정승상자인데 눈목일까 나무 뭘까요? 보통 여러분들 물어보면 5대 5일 때 틀린 쪽으로 오더라고 보통 보면. 근데 여러분 지금 맞았어요. 눈으로 나무가 잘 자라는지를 봅니다. 이게 원래 이건 서로상이 대표운이 아니고 볼상이었어. 원래 볼상. 눈으로 나무가 잘 자라는지 본다고. 볼상. 눈도 모양을 눈 모양을 가지고 이 눈 모양을 가지고 원래 이게 눈목이잖아요. 요 모양. 예? 여기 엎어놓은 게 이거잖아요. 나무도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 모양을 보고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보고. 예? 두 개 다 모양을 보고 만들어서 모양상도 돼. 모양상. 자, 눈으로 나무를 본다. 볼상. 두 개 다 모양을 보고 만든다. 모양상. 또 정승. 재상을 나타내는 상자. 재상상자, 정승상자도 돼. 예, 상자. 그 다음에 아까 볼상은 뭐예요? 수상, 관상, 적상. 우리가 관상 본다 할 때 관상. 그 상. 그 다음에 볼상자 의미예요. 원래 볼상. 그 나무상, 모양상, 재상상,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로상. 서로 봅니다. 눈으로 나무를 보고 나무가 눈을 봐. 서로 나무가 어떻게 눈을 봐. 이게 실제로 말이야. 서로 충돌하는 게 제가 잘났다고. 그게 서로상이에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자, 서로상. 그래서 서로상입니다. 여러 가지 서로상, 볼상, 모양상, 재상상자. 영의정, 재상 그런 거 할 때 상자 여기 써요. 여기에다 비우자를 쓰면 비우, 즉 날씨와 관계된 상자니까 서리상자가 되는 거죠. 서리상자. 그러면 여러분
서로상, 모양상, 볼상, 재상상에 이렇게 하면 무슨 상이 돼? 대나무가 있네. 대나무로 만든 상자상이 돼. 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상에 뭐가 붙으면 생각상이 돼? 마음이 있으면 생각상이죠.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겠죠. 중국어로는 생각상이 있으면 뭐예요? 발음 어떻게 해요? 샹. 생각하다도 있고 예상하다도 있고 뭐뭐 하고 싶다도 있고, 그죠? 가고 싶다, 샹취. 갈 거자가 있으면 가고 싶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죠? 먹고 싶다는 뭐예요? 갑자기 중국어 나오니까 이상하죠. 이게 뭐예요? 뭐뭐 하고 싶다 의미의 샹. 먹다는 뭐예요? 먹자 이렇게 쓰죠? 예? 예, 이렇게 샹츠. 먹다 아니에요. 먹을 흘자, 먹을 흘자. 먹을 흘자. 이걸 없어지고 흐하고 비슷한 발음나. 맛있다는 뭐예요? 하오츠. 먹다는 츠. 아니, 먹다는 츠. 먹고 싶다는 샹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옆으로 좀 세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리상자다. 이미 했죠. 한번 정리합니다. 상대를 대할 때는 만 물어봤어요. 번바람처럼. 그렇게 말을 만들어라 말이야. 말을 만들어 쓰는 능력, 조력 외우지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를 유지할 때는 자기한테는 지자 가질지 유지할지 지기, 기자는 자기란 말이고, 어때요? 추상처럼, 가을 서리처럼 추상. 뭔 뜻이에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나를 대할 때는 서리처럼. 가을 서리처럼 차게. 그러면 의역하면 뭐예요? 자기한테는 엄격하게 대하고 또 자기 인격 수양에 힘쓰고, 남을 책망하듯이 자기를 책망하고, 남한테는 어떻게 자기 용서하듯이 남한테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풀고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